11월 27일 미국 시장 말이죠. 정말 무슨 강력한 엔진 3개를 단 것처럼 힘차게 위로 솟구쳤습니다. 근데 대체 그 엔진들이 뭐였을까요? 오늘 바로 그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시장을 움직인 힘은 크게 보면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드디어 정책 방향을 틀 거라는 기대감. 두 번째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 AI 투자 열풍.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의외인데 비트코인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시장을 끌어올렸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의 연료는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긴축을 멈추고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이 기대감 하나가 전체 투자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는 연준 고위 인사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한 말을 두고 RBC 캐피털 마켓은 이건 그냥 파월 의장 생각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죠. 이제 시장의 질문은 금리 인하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래서 언제 하는데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추측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84.9%. CME 패드워치 2를 보면요. 트레이더들이 12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무려 84.9% 확률로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 거죠.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그 이름, 바로 AI입니다. 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열기는 뭐 식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유행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델의 실적 발표에서 딱 나왔습니다.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엄청난 성능의 서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델의 AI 서버 주문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AI 열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오라클 케이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오라클 빚도 많고 AI 전략도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이체방크에서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딱 내놓으니까 주가가 무려 4%나 뛰었어요. AI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이런 긍정적인 분석 하나가 확 잠재워버린 거죠. 물론 모두가 이 AI 파티가 영원할 거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양쪽 의견이 아주 팽팽해요. 한쪽에서는 웨드부시처럼 아니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진짜 수요가 이끄는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요. 반대편에서는 그 공매도로 유명한 짐 차노스 있죠. 이 사람은 이거 다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엔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하게 부활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달리기 시작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둘째, 현물 ETF가 곧 승인돼서 거대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 아예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불을 지핀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이 시장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장의 이 뜨거운 낙관론과 현실 경제의 차가운 온도차를 동시에 봐야만 합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분위기는 그야말로 장밋빛 그 자체입니다. HSBC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내년 S&P 500 목표치를 한번 보세요. 숫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준이 직접 발표하는 경제보고서 베이지북을 딱 펼쳐보면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 경제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베이지북이 콕 집어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K자형 소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알파벳 K 모양처럼 고소득층의 소비는 계속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저소득층의 소비는 반대로 아래로 뚝 꺾이는 현상이에요. 한쪽에서는 명품 사느라 바쁜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거죠. 경제가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장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큰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AI 열풍은 실제 돈이 움직이는 진짜 현상이지만 동시에 이거 거품 아니야? 라는 경고도 공존하고요. 셋째, 비트코인이 시장의 새로운 변수, 와일드카드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낙관론의 발밑에는 잘 사는 사람과 힘든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는 K자형 경제라는 균열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연준에 대한 기대, AI라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비트코인의 부활. 이 강력한 세 개의 엔진이 과연 K자형 경제라는 아주 근본적인 균열을 뛰어넘어서 시장을 계속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